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황장수의 스포 15조, 즉 서민 포퓰리즘 15조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또 생방송을 통해서 주장해 왔던 많은 내용들을 이 책에 요약해서 집대성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봐야 됩니다. 제가 또 창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또 그냥 이런 상태로 더 흘러가기는 어려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지혜를 좀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대체로 이 기득권의 사고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그래서 기득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거나 거대한 붕괴가 예정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도 대다수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간혹 극소수만 그런 내용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계적인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 케인즈 이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또 미국의 예일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 그리고 또 이 슌페터, 혁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슌페터, 이런 세 사람의 특징은 전부 대공황이나 그 나라의 경제적인 공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라는 명성에 금이 갈 만큼 창피한 지금 쪽박을 찼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인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이런 유명한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식이 방대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렇게 교감하고 있는 기득권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흐름의 방향을 굉장히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서울대 경제학과, 연세대 고대 경제경영학과 이런데 경제를 잘 알고 있다. 또 유명한 대학 교수 중에는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회학과, 정치학과 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또 강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석학인 척 대체로 행동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기성의 룰의 지금 합의가 거의 종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연락하고 지내는 인맥의 네트워크, 또 그들이 투자한 투자처, 또 그들과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정치인이나 사회상류층 모임, 이런 쪽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들이 그냥 이 기성에 해오던 사고가 그건 지극히 옳은 것이고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들어선 2017년 한 11월경에요. 제가 그래도 경제학으로 좀 유명하다 이런 사람들하고 좀 모임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문재인을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거의 회복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맡았다. 그래서 문재인이 참 재수가 좋다. 그래서 임기 내에 경제가 잘 굴러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7년 11월쯤에 주식 가격도 폭등했고, 신라젠 주식도 폭등했고, 암호화폐도 폭등했고, 집값도 폭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로부터 3년 뒤 2020년 지금 9월 말 시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본 그 당시 문재인의 지금 경제 현실이 옳은 거였을까요? 전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 됐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계속 좋았을 거다. 자, 여러분, 작년 12월 31일로 돌아가서 문재인의 경제가 어땠는지, 그때는 언론들이 문재인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득권의 시각으로 현 이 정치를 바라보면 이건 어딘가에, 또 현 경제를 바라보면 무엇인가에 크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미국이 어쩌다가 저리 됐는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사람도 또 트럼프라는 사람도 둘 다가 함량 미달이고,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4년을 하면서 보여줄 걸 다 보여준 인물인데 어떻게 또 저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 근처에 지금 가보겠다고 오리무중에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대통령으로서 지식과 품위와 양심과 도덕성이 없어도 미국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어머니 뻘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데리고 사는 영부인으로 만드는 마크롱은 또 어떻습니까? 한참 어린 젊은 여자와 살면서 싸움을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어떻습니까? 자, 이 세상이 과거에 최소한의 상식으로 알던 그런 이 지도자의 품성조차도 지금 다 무너져도 세계 주요 각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권위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붕괴된다는 것은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지배적인 생각, 패러다임이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대 축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자, 먼저 민주주의부터 한번 봅시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부분. 자,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완성이 됐다. 질이 문제다라는 민주주의가 다시 군사 독재 시대와 거의 유사한 평행이론, 한마디로 데자뷰를 일으키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검사들이 권력의 쫄따구가 되고, 또 게시타포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감사원장이 한마디 했다고 못 쫓아내서 야단이고, 검찰총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오뚜기 식물인간 신세가 되어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를 쫄병 검사가 해도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실종된 공무원이 북에 총 맞아 죽으면 월북자로 규정해도 그 가족도 크게 하소연하지도 못합니다. 자, 거리에서 집회를 했다고 집어넣어도 구속을 시켜도 또 차를 타고 집회하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렇게 깔아 뭉개버려도 헌법에 있는요. 그래도 누구 하나 제대로 항의를 못하는 독재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로 보자면 한국의 지금 문 정권이 기업들을 대하는 행태가 이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한국의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재벌들이 끌어가는 이 형태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력도 기업도 솔직히 자유시장과는 아주 다른 독과점에 기반한 정경유착과 천민졸부 자본주의를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의 이 자본주의가 중대한 고장이 생겼다. 오죽하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자,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기나 이런 데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장악이 기업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이 속에서 지금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서 거대한,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집이 등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집이 그야말로 가장 큰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려도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정치인 한 한 명 나오지 않는 현실이 지금 한국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야 정치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과 그리고 의회, 국회를 기반으로 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하기는커녕 권력의 그야말로 거수기로 전락했고, 정당은 여야당 할 것 없이 권력의 끈앞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형식적이라도 갖춰졌던 민주주의는 완전히 붕괴되고, 자,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으면서 그야말로 지금 이 자본주의의 폐단들이 한국 사회에서 극심하게 강화되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모습은 자본주의를 통한 이 효율성이 정대되는 부분보다는 정치를 자본에 동원했을 때 얼마나 짭짤한 이익이 되는가를 잊지 못하는 정경유착 브로커들의 투전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말을 직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의 아름다운 자유시장 경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처럼, 그리고 한국의 좌파들이 가져오는 자유, 평등, 기회균등, 공정, 정의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소금인데요. 그 사이에요. 그 소금은 권력층에다가 뿌려야 되는 소금이죠. 권력이 가장 아픈 곳에 뿌려져야 할 이 소금이 돼야 할 언론이 지금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앞장서서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 저는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상실된 시대에 이제 새로운 변화의 장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지금부터 파멸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한국 사회의 파멸을 막을 능력이 없이 오히려 기존에 쌓여온 여러 가지 부패와 오류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극화는 한국 사회를 공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누군가가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향조차도 저쪽으로 가자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려고 결심하게 된 동기는요, 이제 기존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면 이제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기본적인 시스템의 혁신이 정치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기득권은 현재 이 구조가 좋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지요. 한국 사회의 경제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개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대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기득권 중심으로 꽉 짜여진 한국의 마피아 사회에 도전하는 것이고,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야말로 이 사회에 누구에게 빚진 바도 없고 이런 기득권 커넥션에 속했던 바도 없고 또 제 개인적으로 무슨 출세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도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사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소에 내 생각을 전부 집대성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않는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움직였어요. 틈틈이 책을 써서 여러분들께 곧 책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경제와 또 정치는 왜 망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망한 경제와 정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이 끝나고 이제 제 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래도 그 책 한번 읽어보면 우리 사회의 지금 변화의 지금 과정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제 책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